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남편과 사별하신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뒤 시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크게 갚아주셨다고 하시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둔 지도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흔한 사망 교통사고라는 게 하필 제 남편을 덮칠 줄을 몰랐네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이 당한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수칙 잘 지키고 운전했고 상대방도 마냥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상대가 교통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 하필 차량에 갑자기 트러블이 터져서 폭주했고 그 와중에 남편이 몰던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충돌 형태도 남편에게 안 좋아요. 수중형차 2대가 충돌했는데 상대 운전자는 한 달 입원에 그쳤지만 우리 남편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시신 상태도 썩 좋지 않아서 남편 마지막 모습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화장장에서 남편 유골 수습하고 다 같이 엉엉 울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서네요. 문제의 시누이도 그때는 우리와 함께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누이는 진심으로 울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속으로는 웃고 있었겠죠. 이후 일들이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지금부터 시누이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이 시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한 적이 없답니다. 대학 졸업 후 쭉 아르바이트 아니면 백수로 살았대요. 그러다 말로만 듣던 해외 원정 도박에 빠졌답니다. 겁도 없이 마카오를 제집 드나들듯 했대요. 마카오 현지 사채업자들은 수틀리면 문자 그대로 사람 잡는 인간들이라 그 인간들에게는 무서워서 돈을 못 빌리고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도박해서 돈 따는 사람 드물잖아요. 특히 도박 중독자가 부자 되는 법 없고요. 우리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빌려서 도박하다 결국 빚진 게 5천만 원이랍니다. 미친년도 이런 미친년이 없죠. 자기 혼자서 갚을 길이 없고 그렇다고 개인 파산 신청하면 도박 때문에 거절당할 뿐더러 도박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져서 깜빵 들어갈 판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울고불고 하면서 돈을 빌리려 했대요. 견실한 사람이었던 남편도 시누이가 불쌍해서 결국 돈을 빌려줬어요. 무려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해외에도 못 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도박장도 문을 닫으면서 본의 아니게 도박을 끊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시누이에게 4천만 원 빌려주면서 제게도 비밀로 했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도 저라도 배우자에게 쉽게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랑 참 많이 싸웠습니다. 자기 미쳤어? 내 허락도 없이 그 도박하는 미친년한테 4천만 원을 빌려줘? 미안해. 나중에 다 받아낸다니까. 시누이한테 받기는 뭘 받아. 평생 취직 한번 못 해본 여자인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기 며칠 전에도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간신히 화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누이에게 돈을 받아내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에서 남편이 그만 사고를 당한 거죠. 장례식 기간에는 시누이 빚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한 달 뒤에야 슬슬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빌려준 돈이 아까워서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저 빌려준 돈이 아까웠다기보다는 앞으로 혼자 살아갈 일 생각하면 그 돈이 꼭 필요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었고 남편 하던 사업도 남편 사망으로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남편 보험금 절반이 남편의 사업 정리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남은 보험금 절반을 받은 것도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시누이에게 말을 해봤습니다. 우리 남편이 빌려준 돈 기억나세요? 돈? 무슨 돈? 시누이는 처음에는 마치 돈 빌린 적 없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때 이상한 예감이 확 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돈을 빌린 적 없는 양 행동해서 돈 떼먹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 혹시나 해서 설마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함정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차용증 같은 건 다 잃어버린 척한 거예요. 남편이 따로 차용증 같은 건 안 썼다고 알아요. 하지만 빌려간 돈은 빌려간 돈이니까 갚으셔야죠. 차용증을 안 썼다고요? 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 뭐라고요? 잘 됐다고요. 내가 무슨 돈을 빌렸다고 그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누이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차용증도 없다고 하니 바로 잘 되었다면서 돈 안 갚는다고 뻗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짓거리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아니 형님, 돈을 빌린 건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 제게라도 그 빚을 갚아야죠. 뭔 개소리야? 너희 남편이 언제 나한테 돈 빌려줬다고 그래? 증거 있어? 그딴 소리 할 거면 앞으로 내게 찾아오지도 마. 그러면서 저를 내쫓는 겁니다. 시누이의 인간성 바닥을 본 저는 이 인간이 답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했던 남편의 차용증과 각종 증거 자료를 무기 삼아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 산속인으로서 4천만 원의 빚을 제가 승계했으니 시누이더러 갚으라고 했죠. 방심하고 있다가 불의의 일격을 당한 꼴이 된 시누이는 물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저를 다그치더군요. 그리고 안 통하니까 싹싹 빕니다. 시누이가 파산이고 뭐고 안 되는 터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면 평생 갚아야 하거든요. 못 갚는다고 버티면 평생 신용불량자나 다름없이 사는 거죠.
신우이가 그 꼴 보는 게 싫었는지 시부모도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남편이 하늘 날아가서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생전한 빚도 못 받고 죽었는데 신우이가 그 돈 떼먹으면서 죽어서 눈을 제대로 감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닌 건 신우이죠. 차영주 못 찾았다고 하니까 도밀지 없다고 제게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카톡까지 보냈는데 한번 보여드려요. 시부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우이 빚을 대신 갚아주었겠지만 둘 다 돈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 신우이 빚은 온전히 신우이가 갚아야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신우이는 잊을만 하면 제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만 저는 결탄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빚도 다 받아내고 이자도 법정이자 쳐서 다 받아낼 거예요. 영화 신세계에도 나오죠. 사람이 독해져야 산다고요. 그걸 우리 신우이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우이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금전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